해볼까요?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상현 전문위원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가 조금 전에도 우리 안 의원님하고 쭉 말씀드렸는데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좀 어떻게 보시는지 최근에 상황이 좀 모든 게 좀 헷갈리는 상황이고 그렇죠. 지금 1월달에 뭐 많이 좀 올라 있다 보니까 야 여기서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감이 지금 깔려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다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앞선 의견 들으셨겠지만 뭐 다른 의견도 안 의원님은 좋습니다. 상당히 네네. 포지티브했습니다. 또 박 의원님의 의견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네. 저도 뭐 사실은 뭐 상반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뭐 제가 전전번주에 나와서 올해 증시는 저희 하우스에서는 이제 전강 후 뭐 후는 잘 모르겠다라는 정도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그 상황 자체가 크게 변화한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사실은 1월달에 뭐 예상외로 사실은 워낙 좀 랠리를 펴서 사실은 좀 이제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시각도 있고 또 이제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계속 제기되면서 이제 장이 좀 출렁거려서 뭐 조금 쉬었다 가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데 제가 뭐 어떻게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어떤 그 중단, 뭐 이 시점을 갖고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거, 물론 물가 때문에 오르는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미국 경기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결국 아직까지는 미국 경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침체 뭐 이러한 것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과거의 어떤 사례를 보게 되면 결국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중단된 이후에 침체로 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뭐 통상적으로 보면 한 6, 7개월 더 넘어서 거의 한 8, 9개월 정도 가는 이러한 상황들이고 또 침체가 사실은 발생을 하려고 한다면 커다란 대내외 이벤트가 사실은 발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크레딧과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금융위기라든지 IT 버블 붕괴라든지 뭐 2001년 같은 그러니까 가장 먼 게 이제 91년 침체였던데 그때는 이제 일본의 버블 붕괴라든지 또 걸프전 뭐 이러한 어떤 새로운 어떤 대형 이벤트가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러한 대형 이벤트 자체 뭐 미국의 그 부채 한도 협상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이벤트가 아직은 눈에 띄지 않는다. 또 최근에 미국의 신용과 관련된 스프레드 보게 되면 상당히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오히려 주식시장이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까지는 오히려 안전한 지대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고요. 오히려 올릴 때.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중단이 되고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 제가 오늘 차트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 제가 말씀드린 그 미국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85년 이후에 한 5차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것 중에서는 이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재해놓고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저의 처음 시점이 이제 금리 인상이 중단된 T 시점이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중단된 시점입니다. 그 후에 제가 이제 나스닥 지수를 쭉 그려놨는데요. 나스닥이 어떤 색깔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86년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 뭐 이제 94년 금리 인상 사이클, 뭐 2001년 금리 인상 사이클, 뭐 18년 금리 인상 사이클. 그거를 한 점에 모아놓고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네요. 그래서 쭉 시작하다 보면은 2001년, 그러니까 IT 버블이 붕괴된 당시를 제해놓고는 대부분의 경우가 주식이 올랐습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중단된 이후. 특히 중단된 이후 한 6개월 정도, 한 1분기에서 한 2분기 정도까지는 대부분 다 주가가 사실은 상승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3월, 5월 뭐 사실은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 금리 인상이 중단된 이후에 주식시장은 뭐 최소한 한 1분기에서 2분기 정도까지는 랠리를 과거에 보면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이번 뭐 지금 여러 가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3월 아니면 5월에 끝나니까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4월 잡고 7개월 잡아도 연말까지 폭락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기 침체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뭐 대형 이벤트가 터진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하면은 조금 이제 문제가 되긴 하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뭐 저희가 이제 예측은 할 수는 없긴 하지만 지금 주변에 오히려 조금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어떤 꿈틀거림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사실 다들 걱정하는 게 지금 연초에 한 10% 오른 거 예, 예. 요거 다시 반납할까 예, 지금 예. 그게 걱정이잖아요. 불안한 예, 거죠. 근데 네. 뭐 지금 뭐 이게 뭐 맞든 틀리든 간에 어쨌든 과거의 예가 예. 이런 식으로 가면 연말까지는 보통은 큰 폭락이 없었다. 그렇다면 예. 사실 큰 위안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거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는 사실 많이 오르는데 경기는 뭐 아직도 침체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 이제 주가하고 펀더멘털한 거에 뭔가 괴리가 사실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숙제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경기가 계속해서 둔화가 되면 결국 기업 이익이 악화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주식은 뭐 여기서 오른다 하면 그건 사실은 과열이고 버블일 수 있는 네.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이제 경기 자체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들인데 최근에 제가 이제 저도 뭐 이제 뭐 경기 침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뭐 리스크가 벗어났다라고 이제 단언드리기는 어렵지만 최근 분위기를 보게 되면 조금은 이제 그 IB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는 걸 보게 되면 약간 좀 침체를 피할 수 있는 뉘앙스로 사실은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가요? 새롭게 예. 이제 얘기되는 것들이 이제 뭐 대표적인 게 노랜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맞아요. 예, 하드 랜딩도 아닌 이제 소프트 랜딩. 3일 전에 나왔나요? 예,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가장 이제 좀 와닿는 얘기 자체가 순차 침체라는 얘기가 사실은 또 하나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순차 침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침체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대형 이벤트, 크레딧 이벤트로 딱 왔을 때 결국 경기 전 부분 자체가 이제 동시적으로 안 좋다는 한꺼번에 거죠. 예, 뭐 예. 부동산도 그렇고 소비도 예. 그렇고 제조업 경기도 예. 상태가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게 순차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한 거죠. 개씩? 예,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이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뭐 부동산, 제조업, 소비 이러한 식으로 안 좋아지다 보면 경기 자체가 그렇게 급격하게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는다라는 것이 요번에 조금 또 눈에 띄는 하나의 주장인데 제가 그래서 좀 차트를 하나 뭐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해서 예, 이제 좀 그려놓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래서 예. 순차 침체라는 게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각 섹터별로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건데 처음 우리가 좀 작년부터 되돌려 보면 미국이 이제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제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충격을 받은 게 자산 가격, 주식 시장이었죠. 맨 왼쪽에 예, 22년 초입니까? 예, 21년 초부터 쭉 제가 차트를 이제 그려놓은 건데요. 22년 22년 초부터 해서 예. 나스닥 지수가 쭉 계속 하락했죠. 그 다음에 충격을 받은 게 어디냐면 주택 경기 자체가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같이 그려놓은 게 미국의 주택 체감 지수를 그려놨지만 그게 쭉 계속해서 떨어졌고요. 예.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다음에 안 좋았던 게 ISM 제조업 지수, 제조업 경기가 조금 이제 둔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소매 판매, 소비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게 됐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안 좋아지다가 사실은 이제 그 마지막 고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고용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고용 시장 후행 지표니까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 안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고용 시장이 뭐 아시겠지만 상당히 강력하고 그것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 미국의 이러한 그 하드 랜딩 또는 소프트 랜딩 자체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사실은 좀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앞으로도 미국의 고용 시장이 그렇게 흔들릴 것 같은 않은 분위기인 상황이라고 보면 제가 어제 다른 뉴스 하나 봤는데요. 네. 그 50만 나온 거 네. 계산 잘못했다. 1번 계산 잘못했다. 2번은 야 1월 달에 그렇게 올랐으면 2, 3월 달에 못 오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예, 네, 여하튼 그걸 이제 다음 달에 저희가 확인이 되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 뭐 실업 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미국의 고용 시장 자체는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네. 딱 여기서 이제 고용 시장에서 이제 막히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떨어지는 게 올라갔네요. 예, 이제 올라가는 게 깎여가지고. 이제 최근에서 물가가 떨어지고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고 최근에 주목되는 게 뭐 저희 뭐 GPT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이 팡 지수 자체가 사실은 최근에 그러면 가파르게 사실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순차적으로 떨어졌다가 조금씩 뭔가 개선되는 이 흐름 자체가 지금의 미국 경기에 조금은 좀 특이한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순차 침체라는 부분, 제가 뭐 이 차트는 제가 만들어서 뭐 아니요, 근데 일반적인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게 게 지금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나스닥의 움직임이고, 그러니까 S&P, 예. S&P 움직임이고, 그걸 설명하는 순서가 저렇게 순차적으로 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그래서 이번 미국 경기 잘하면 좀 침체를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뭐 골드만삭스도 향후 1년 내 경기 침체 빠질 확률이 당초 35%에서 25%로 낮췄다라. 많이 줄었네요. 예, 25%라는 건 사실은 침체가 사실은 없다라는 게 보는 게 사실은 좀 맞을 수 있는 확률인 엄청 좋을 때도 0%는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미국 경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체력이 상당히 강하다.
라는 부분으로 좀 정의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말씀드린 대로 주가와 펀더멘탈의 이 괴리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 경기 자체가 조금씩은 나아진다라면 그 축소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어떤 과열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또 주가의 상승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앞으로 더 설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미국 주식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진짜. 네. 네. 주식과 경기가 만일에 이제 진짜 좀 괴리가 났다. 네. 펀더멘탈과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걸 다 인정을 하더라도 예. 꼭 주식이 내려갈 필요 없이 경기가 올라오는 그렇죠. 방법도 예. 있죠. 예. 그러니까 너무 그것이 이제 심한가? 미국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또 예. 지금 뭐 유럽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올라와주면 다시 이제 미국도 사실 더 올라오는 예.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좀 미국의 그 경기가 이렇게 왜 좋은가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면 네. 뭐 이렇게 뭐 각 부분이니까 뭐 약간 영끌 비슷하게 좀 이렇게 각 부분이 좋아지는 게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게 첫 번째는 국방 산업입니다. 아, 제가 오늘 사진을 갖고 오지 않았는데요. 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뭐 아시겠지만 미국이 뭐 무기 대여,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무기를 사실은 이제 공급을 해주고 뭐 2차 세계 대전 이후 처음 이제 무기 대여법을 제정을 하면서까지도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국방 산업의 지금 생산 지수를 보게 되면 제조업 생산 지수는 꺾였지만 국방 산업 생산 지수는 꺾이질 않았습니다. 흔히 우리가 줄여서 방산이라고. 네, 방산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 더 좋은 상황이고 수주도 상당히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방 산업이 미국에 차지하는 비중이 뭐 적지 않은 비중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사실은 좋은 부분들이 있고 두 번에는 뭐 아까 이제 고용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1월달에 고용이 좋아진 부분에 있어서 특징은 이제 교육 부분, 그러니까 교사들이 이제 취직을 많이 한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소매 레저 부분 자체가 상당히 일자리가 많이 났습니다. 이 레저 부분은 결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관광 수위를 보게 되면 최근에 많이 아직 정상화가 되지도 않았는데 상당히 가파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어떤 소매 부분 이러한 관광 부분이 좋아지고 있고 또 하나 제가 오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좀 화면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 차트는 저 미국 GDP 중에서 그 보면 이제 그 고정 투자 항목이 있습니다. 그 고정 투자 항목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설비 투자. 그게 이제 파란색 차트고요. 저 오렌지색 차트는 우리가 얘기한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라고 해서 무형 자산 투자가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 개발들이라든지 뭐 R&D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투자인데 이게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치인데 맨 끝을 보시게 되면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설비 투자 비중보다 이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 비중, 무형 자산 투자 비중가 더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투자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무형 자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기술 혁신, 뭐 요새 얘기되는 챗 GPT, 뭐 이러한 어떠한 새로운 산업,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많이 지금 관련돼서 투자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경기가 안 좋으면 설비 투자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사실은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고 뭐 기업들도 감원을 하고 뭐 이러한 악순환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감원을 뭐 IT가 많이 한다 하더라도 투자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허물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체질적으로 보면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미국의 지금 경기 자체가 이렇게 뭐 한 해 뭐 450bp 금리를 인상을 해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저게 한 20년 되는 차트네요. 예, 그렇습니다. 2000년부터 제가 쭉 그려놓은 거니까 사실은 그동안은 사실 압도적으로 설비 투자 비중이 높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기계라든지 뭐 이런 각종 설비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이제 주된 거지만 지금의 미국의 투자라는 거는 그러한 것들보다는 사실은 이제 소프트 계열 뭐 M&A 뭐 그 말씀드린 그 뭐 R&D 투자 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더 많아졌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미국이 정말 변했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저 거죠. 두 개를 합치면 전체 투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 초록색 거기에 이제 주택, 두 개 합치면 맞고요. 거기에 이제 예. 주택 투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건 좀 빼놓은 부분들이고, 빼놓은 예, 거고. 뭐 제가 주요, 주택 투자가 빠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투자하는 설비 투자,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제 무형자산 투자, 거기에 이제 구조물 투자라고 해서 이제 공장 짓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 근데 저는 저게 역전된 것도 뭐 보이지만 예. 20년 전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진짜 늘었죠. 소프트웨어 투자가
엄청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급격하게 오른 게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2010년부터 많이 올랐고 또 한 번 점프를 한 거는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이러한 얘기가 많이 있었던 17년부터 사실은 올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 중에서부터 확 올라갔던 거군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미국 경기 우리가 뭐 계속해서 뭐 기술 혁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실제 미국의 여러 가지 그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이쪽의 부가가치라든지 또 성장 기여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크게 올라갔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좀 눈여겨서 봐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그래서 뭐 기술주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미국이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제가 어저께 뭐 내용은 못 봤지만 그 어저께 이코노미스트 기사 중에서 보면 미국의 기업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기업들의 투자를 정말 독려한다라는 기사가 사실은 제가 어저께 타이틀만 봤었는데 그만큼 지금 미국이 뭐 이러한 기업들이나 또 최근에 보면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뭐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때문에 이런 인프라 투자도 사실은 좀 많이 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뭐 국방, 뭐 일본에서 뭐 관광, 뭐 이러한 새로운 산업에 대한 것들,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 다 조각조각 맞물려지면서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는 사실은 좀 잘 버티고 있다라고 투자가 잘 되고 네. 있다. 그냥 의원님 저기 2017년부터 이렇게 소프트웨어 투자가 많이 됐다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한 5년 된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5년. 근데 사실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때쯤부터 요즘 뭐 최근에 IT가 감원을 하고 하지만 그때쯤부터 진짜 사람 엄청 뽑았죠. 네, 그렇죠. 구글,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엄청 늘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 뽑고 한 게 뭐 공장 짓고 하는 것보다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엄청 한 그렇죠.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 결과가 이제 좀 이제 슬슬 나올 거고 결국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미국 경기가 이제 더 한번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사실은 더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랄까요 새로운 뉴 프로덕트가 한번 대형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처럼 GTP? 네, 뭐 그게 GTP가 될지는 뭐 저희가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번 대형으로 소비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사이클이 한번 나와야 되는 부분인 거. 저희가 뭐 우리가 테슬라 얘기도 많이 하고 처음에 테슬라 나왔을 때 저 될까 말까 얘기를 사실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조금 뭐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지금 미국의 GM이나 포드의 시가총액을 이미 훨씬 넘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높다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새로운 어떤 산업의 구조의 변환 이러한 또 새로운 프로덕트가 사실은 이제 되면서 대중화되는 어떤 그러한 단계로 사실은 테슬라는 그러니까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 이제 슬슬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나오고 있는 이 챗 GPT가 어떠한 쪽으로 이제 저희가 활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또 한 번 새로운 어떤 세상의 문 또 새로운 이러한 그 뭐 디지털 경제랄까요 이러한 쪽에서의 새로운 어떤 수요 이런 것들을 좀 자극할 수 있다라고 하면 미국 경기라든지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호재로 좀 봐야 됩니다. 새로운 프로덕트라고 하면 전기차. 뭐 생각해볼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전기차, GTP 갑자기 생겼지만. 워낙 핫해서. 근데 우리가 모르는 뭔가. 뭐 로봇도 사실은 하나의 어떤 로봇. 그것도 하나의 어떤 방법일 거고 또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의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뭐 아직도 우리가 좀 뭐 석유라든지 이런 천연가스에 사실은 많이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 요번에 유럽이 그 천연가스 대란을 사실 넘어섰었던 이유 중을 이렇게 찾아보면 물론 이제 겨울철이 따뜻했다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지난해 유럽의 그 신재생 에너지 비중 자체가 처음으로 20%를 넘었다고 합니다. 전체 에너지 중에서. 신재생 그러니까, 에너지.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좀 이제 그런 것들을 대체해줬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산업이라는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러한 쪽으로 이제 다가가려는 모습들은 더 가속화될 수 있고 그게 어느 이제 하나의 분기점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가솔린 차 이제 판매 못하게 한다는 게 뭐 그게 2025년인가 30년인가 이면서 뭐 그런 식으로 만약 그런 것들이 획기적 이제 딱 기점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더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완전히 전환되는 전환이 되는 부분들이 세상이 바뀌는 어떠한 부분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사실은 큰 주식의 랠리를 보면 세상이 바뀌는 뭔가가 있긴 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과거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뭐 1920년대 뭐 우리가 이런 광란의 시대도 보게 되면 뭔가 새로운 이제 자동차라는 새로운 어떤 프로덕트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또 이게 1990년대도 보면 아까 뭐 94년에 이렇게 보면 그때도 미국이 94, 90년 금리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뭐 기억을 뭐
이렇게 보면 네. 훨씬 더 자신이 높았고요. 근데 그때 버텼을 수도 침체 안 가고 버텼을 수 있는 이유가 그때 이제 인터넷 혁명이 있었죠. 1994년 올렸는데요. 네, 맞아요. 그때 이자를 많이 올리고 그때 뭐 다음인가? 그때 그거 아세요? 다음이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높았어요. 예, 뭐 예. 2009 일주일인가? 예, 예, 높았어요. 99년 뭐 이럴 예, 때 예, 보면 예. 거의 뭐 붐이었죠 사실은. 예. 뭐 예, 저기 그 드라마에도 최근에 뭐 재벌치고에서 나오지만 그 예. 뭐 몇십 배 몇백 배 오르는 예. 이러한 뭐 조금 과열 좀 이런 예. 부분들이지만 그게 하나의 어떤 시대의 어떤 흐름을 사실은 좀 반영하는 부분이죠. 네. 이런 새로운 그 세상을 열리는 기술에 대한 변화 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조금 저희가 관심을 계속 보고 그러니까 뭐 금리 인상 사이클에 저희가 상당히 이제 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이러한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항상 주시를 하면 조금 더 넓게 예, 보면 네. 네. 위원님 나오시면 항상 이제 자료도 항상 너무 좋은 자료를 네. 가지고 너무 와주셔서 재밌습니다. 예. 시간이 모자라지만 이런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 흐름은 또 어떤지 리오프닝 돼서 이제 처음으로 갖는 양회도 앞두고 있잖아요. 3월에. 사실 중국이 사실은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리오프닝 효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그거가 체감적으로 저희가 좀 받아볼 수 있는 지표가 사실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예, 기대만. 기대만 사실은 있는 네. 거고 뭐 뉴스로만 뭐 지금 뭐 중국 내 관광객이 엄청나게 좀 있고 한 뭐 이러한 얘기는 듣고 있긴 하지만 뭐 저는 이제 뭐 이코노미스트니까 이제 지표를 보면서 네. 설명을 좀 네. 드려야 되는데 특히 저도 중국은 1월달 지표가 발표가 안 되는 부분들이 1, 2월 합쳐서 이제 3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예. 사실은 지금 이제 깜깜이 이제 시기인 상황들이라서 이제 중국을 보는 데 있어서 조금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리오프닝 효과가 있는 건지 저희 같은 게 이제 가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근데 금융시장 흐름에 있어서는 이미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다라는 거를 조금 제가 두 가지 차트를 갖고 좀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중국의 그 왼쪽에 그 오렌지색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그 중국의 그 하이드 스프레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신용 위기를 좀 보여드리는 부분이죠. 네. 그게 그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우리가 헝다 사태 이후에 아니 급격하게 올랐다가 최근에 보게 되면 거의 뭐 갑자기 지난해 말부터 갑자기 추락하는 모습을 오렌지색이요? 네, 오렌지색을 예, 보시게 예, 되면 예. 작년 말부터 아주 그냥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이러한 위기 자체, 우리도 뭐 그 지난해 말에 그 뭐 부동산 PF 위기가 있어서 예. 신용 오르렀듯이 예. 오르다가 이게 갑자기 떨어졌다는 얘기 자체는 그만큼 중국의 금융시장 자체, 경기 자체가 뭔가 안정성을 찾았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 고역배가 이제 중국의 그 월별 신규 위안화 대출액입니다. 아, 대출이요? 네, 위안화 대출.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제 유동성을 예, 예. 푸느냐라는 부분인데 아직 1월 달이 오늘 아마 내일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요.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지금 예상 자체는 4조 위안을 넘는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조 위안이라는 거 차트에서 제가 이렇게 뚝 오렌지성으로 뚝 이렇게 점선으로 맨 꼭대기에 찍고 올라가는 찍고 거네요. 올라가는 예. 부분인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2020년 이후 월 기준으로 보면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푼다는 거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의미로 보게 되면 중국 경기가 그렇게 보면 금융시장도 뭔가 안정을 찾아가고 특히 이제 부동산 경기 안정을 찾아가고 거기에 돈을 이제 풀어준다라는 의미로 보게 되면 당연히 뭐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저거 위안화 대출은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예. 최근에 뉴스로 볼 때 저거 무조건 올라갔을 것 같아요. 예, 뭐 좀, 뭐 예, 얘기가 계속해서 많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예. 그렇게 보면 그 자금이 뭐 부동산으로 흘러가든 기업으로 흘러가든 또 뭐 자산 시장으로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들어올 테니까 당연히 경기 쪽에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뉴스를 보시겠지만 홍콩이 그 헬로 홍콩이라고 해서 전 세계 이제 무료 항공권을 이제 배포한다는 소식. 저도 사실 어떻게 좀 안 구해볼 수 있을까? 아, 공짜입니까? 그 네, 공짜라고 이제 그 관광객 오라고 이제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시작을 했고 홍콩하고 중국 간의 거래 자체 이제 사람들이 이동하는 완전히 이제 풀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요번에 중국 경기가 좋아지는 데 있어 가장 큰 테마가 놀고 마시고 뭐 이제 여행 가고 하는 뭐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테마일 텐데 그러한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징후가 좀 나오고 있어서 예, 그래서 중국 경기에 대해서 또 중국 주시장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두 분 안 의원님 두 분 다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